자, 9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남들 쓰는 것만큼 쓰고 사니까 남는 게 없는 겁니다. 돈이라는 건 남들보다 안 써야 모아지는 게 정석입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 모르는 사람 없는데 문제는 이 말을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거죠. 지금 젊은 사람들이 돈을 못 모으는 거, 뭐 월급이 적다, 물가 비싸다, 뭐 그런 이유도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요즘 젊은 친구들은 남들 하는 거를 못하면 손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들 하는 걸 어떻게든 하려고 해. 그 남들 하는 걸 따라하면서 소비를 무지하게 많이 하는데 그게 이상하다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게 없고 돈이 안 모이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남들이 하는 배달 음식 다 먹어야 되고, 남들이 하는 뭐 옷 같은 거 입어야 되고, 남들이 하는 해외여행 가야 되고. 사실 남들 하는 거 다 하면 재테크 못 합니다. 재테크 못 해요. 돈 못 모아요. 돈을 모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 쓰는 겁니다. 안 쓰는 거.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들 중에 싼 거 있습니까? 싼 거? 돈 안 쓰고 할 수 있는 거 있나요? 돈 다 써야 되죠. 돈을 조금만 쓰면 되는 게 아니라 많이 써야 돼, 많이. 지금 젊은 친구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뭔가 트렌드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지불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상을 못 느껴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남자도 그렇지만 좀 여자분들이 안타까운 게 여자분들이 미디어의 지배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이 미디어에 나와 있는 것을 따라한다고 엄청난 돈을 쓰고 그것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지고 미래 대비를 못하는 건데 정작 여기에 대한 심각성은 못 느껴요. 정작 미디어가 약간 여성 편향적으로 이렇게 좀 테마로 가다 보니까 뭔가 여자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거 보여주면 이게 소비로 직결되는 게 많거든요. 확실히 여자분들이 그런 이제 공동구매 PPL에 약한 것 같아. 인스타도 보면 공동구매하는 것들 대부분 남자 제품이 아니라 여자 제품이 여자분들이 많이 쓰는 거. 근데 그런 공동구매가 사실 오히려 그 뻥튀기가 많거든요. 더 비싼 게 더 많아요. 원래 공동구매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동구매하면 가격이 더 싸지니까, 엠빵으로는 더 싸지니까 공동구매하는 건데, 근데 그 공동구매도 알고 보니까 뭐 떨이 상품이나 아니면 뭐 짝퉁 같은 거 그런 거 파는 경우도 들어있죠. 남자분들 인스타 공동구매 같은 해본 적 없죠. 근데 여자분들은 인스타 공동구매 하는 사람이 있어. 대부분 인스타 쪽에 공동구매 대부분 여자분들이 대부분 이제 뭐 옷 같은 거, 아이템 같은 거. 그만큼 여자분들이 지갑을 쉽게 한다는 거예요. 남자보다. 방송에 나오는 어떤 여자분들 그런 이제 그 패션 아이템이나 뭐 신발 같은 것도 남자들은 안 사. 남자는 안 사는데 여자분들은 굉장히 많이 사요. 그런데 돈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거 많이 산다고 내가 연예인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돈이 안 모입니다. 그렇다고 월급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닌데 물가는 비싼데 그런데 돈을 쓰다 보니까 사치품 돈을 쓰다 보니까 돈이 안 모여. 돈이 안 모이니까 당연히 미래 대비 못하는 거. 미래 대비 못하니까 뭐 연애나 결혼 시장 와도 한계에 봉착하는 거예요. 연애는 가능하되 결혼까지 못 가는 거지. 왜냐? 소비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걸 감당한 남자분들이 없는 거죠. 남자들도 이제 뭐 연애까지는 가능하겠지만 결혼까지 갔을 경우에 이 여자의 씀씀이를 굉장히 체크할 거 아닙니까? 체크해봤을 경우 모아놓은 돈이 없으면 그걸 내가 다 나중에 다 감당해야 되는 건데 내가 준 월급도 함부로 쓰게 뻔히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과 누가 결혼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간단합니다. 돈을 모으려면 안 써야 돼요. 특히 트렌드를 따라가면 안 돼. 트렌드를 좀 멀리해야 돼요. 근데 트렌드를 멀리하는 게 그게 뭐 내가 시대에 뒤떨어진다거나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따라하는 게 이상한 거야. 오히려 트렌드에 둔감해야 됩니다. 돈을 모으려면. 남들이 하는 것들, 뭐 유행하는 것들, 뭐 그런 아이템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템들을 따라하는 것에 굉장히 둔해야 돼. 관심을 안 가져야 돼요. 관심을 안 가지면 당연히
내가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돈을 안 쓰는 거겠죠. 그래야 좀 소비 심리에 내가 유혹되지 않는 거고, 그래야 돈을 적게 쓰는 거예요. 필요한 데만 돈을 쓰는 거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세대인 초등아들, 진짜 결핍을 모릅니다. 결핍을 불편한 것으로 여기고 피하려고 해요. 안 하면 좋은 것으로요. 그래서 이걸 가르치려고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고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려주려고 용돈 교육과 아버지의 고됨을 주지시킵니다. 그러니 뭘 사달라고 조르기보다 약간 생각하며 소비하려고 하더군요. 겁을 주거나 가부장제 교육이 아니라 가정의 경제 금융 교육으로요. 게임도 인터넷 선이 필요하고 돈 드는 걸 알려주는 식으로요. 그러니 절제하려고 합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는 아버지의 고됨을 모르는 아들들이 사고를 치고 뒤처리도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 같아서요. 또 자주 어머니의 아버지에 대한 한탄을 들어오는 가정의 아들들이 아버지에 대한 반감의 영향으로 정체성의 상처를 받아 여자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최고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거나 아예 여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학대하고 폭력스러운 나쁜 남자로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결론은 가정에서 크든 작든 돈 버는 사람에 대한 존중, 교육과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인격 교육이 부재예요. 그나마 이런 점을 깨닫고 변화하려는 가정은 위기에서도 잘 버틸 거라 생각합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아까 계셨는데 이 댓글을 우리 건강이님이 적으셨거든요. 이분이 그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결혼하신 어머니. 외아를 둔 어머니인데 아주 좋은 교육 하고 계시네요. 이런 교육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머니들이 이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저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애들한테 학원 몇 개 더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요즘 이런 교육 자체를 안 해. 애들한테 어머니들이 이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결핍을 견디는 교육. 딸이나 아들이나 그러니까 어떤 그런 수많은 유혹거리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좀 어머니께서 좀 가르쳐 줘야 돼요. 어머니가 결핍을 이제 못 견디다 보니까 이게 자녀한테 따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게 아무리 뭐 갖고 싶은 거 많이 있다고 해도 결핍이 안 없어져요. 사람마다 결핍이 있어. 가지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주 좋은 기억이죠. 결핍을 불편한 것을 여기고 피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근데 요즘에 어린애들이 컨트롤이 안 돼. 뭔가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돼요. 우리 어릴 때만 생각해봐. 제가 어릴 때 엄마한테 뭐 사달라고 하면 혼났습니다. 혼났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많이 혼났거든. 뭐 엄마한테 장난감 사달라고 하면 야 엄마 다진 게 이게 다다. 우리 집안 사정 뻔한데 뭘 사달라고 하노? 한 번만 사달라고 혼난데 하면서 뭐 이렇게 막 뭐라 했거든요. 근데 명분이 있잖아 이게. 맞잖아요. 그냥 못 사주는 게 아니라 사주기 싫은 게 아니라 우리 집 형평 상황, 가계 상황을 얘기해 주잖아요. 아버지 버는 돈 가지고 우리 먹고 사는 거고 지금 뭐 반찬에 사고 나면 돈 없는데 뭘 사달라고 하는 거냐. 저희 때는 엄마한테 사달라고 하면요 무지하게 혼났습니다. 무지하게. 무지하게 혼났어요. 막 이제 파리채 같은 걸 맞고 막 그랬어요. 물론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런 거야. 뭐냐 무조건 사달라고 해서 다 사주면 안 돼요. 사준다고 해서 결핍이 없어질 것 같으면 결핍이 생기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물건들이 너무 많잖아. 장난감도 너무 많고. 사주더라 적당히 사주고 왜 사줘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 왜 안 사줘야 되는지 왜 사줄 수가 없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돼. 근데 그런 설명 못하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어머니들이 그런 거야. 뭔가 해주더라도 왜 해주는지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막 해주면 안 되는 거죠. 요즘에 어머니들은 자녀가 떼쓰면 그냥 다 해줘요. 근데 옛날에 어머니들은 떼쓴다고 하면 뚝! 한 번만 울기만 해라. 또 울면 나 그때는 안 데려간다.
그때 밥도 없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알아서 그치잖아. 옛날에 어머니 때 극약 처방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좀 무서웠단 말이야. 뭐 안 사준다고 막 울고 하잖아요. 그러면 니 안 데려간대. 자꾸 그럼 고아원에다 두고 온다. 막 이런 식으로 약간 극약처럼 해버리다 보니까 이런 게 안 먹히잖아. 맞죠? 떼쓰고 하는 게. 근데 지금은 떼쓰면 다 받아주잖아. 치트키처럼.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거 혼내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혼내라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에 손을 받더라도 이게 누구 돈이 나왔고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바깥에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거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의 애들의 문제가 뭐냐. 어머니도 좀 그런데 집안 가장이 얼마나 밖에 나가서 고생하고 우리 때문에 돈을 벌고 그 돈에서 얼마를 써가지고 자기한테 이제 해주는지를 몰라요. 설명을 안 해줍니다. 설명을 안 해주니까 자기가 용돈 받고 뭐 사달라고 하면 사주고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게 된 거니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어린애들은 밖에 나가서 집안 가정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이걸 몰라요. 이건 어머니들이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정말로. 설명을 해줘야 되고 애들이 해달라고 해서 다 해주면 안 됩니다. 해주더라도 명분이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숙제 다 하면 뭐 해준다거나 아니면 뭔가 공부해야 되는 거 다 해주고 확실한 뭔가 소득이 났을 경우 그럴 때 해준다거나 예를 들어 그런 거 옛날에 어릴 때 뭐 이번에 반에서 뭐 몇 등 하면 해줄게 이번에 상 받아오면 해줄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확실하게 뭔가 이 성취를 해왔을 경우에 뭔가 상품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막 해주잖아. 그냥 기준 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고생하는지 몰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사실 사교육보다 더 중요합니다. 안 그래요? 사교육보다 훨씬 더 중요해. 솔직히 사교육 5개, 10개 시켜봐야 사람 안 됩니다. 아니 5개, 6개 시켜봐야 머리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제대로 안 들어갑니다. 차라리 그런 돈 아껴가지고 애들한테 이런 현실 교육을 시키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어차피 사교육 여러 개 시켜봐야 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교육, 개념교육 정말 중요해. 이런 교육을 제대로 받으면 돈도 함부로 안 쓰고 소비 같은 것들을 쉽게 유혹되지도 않습니다.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고 온갖 유혹에 대해서 내가 좀 방어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주 좋은 말씀 하셨네요. 아버지의 고됨을 모르는 아들. 아들이 아니라 사실 딸들도 그렇죠. 딸들이 솔직히 더 모르죠. 아들도 그렇지만 특히 딸 가진 부모님들이 이거 교육시켜야 됩니다. 너희들 고생 안 시키려고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하는 건 감사합니다. 다녀오셨습니까? 인사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가르쳐줘야 돼. 사실 아들도 그렇지만 딸 가진 부모님들이 좀 책임이 더 큽니다. 요즘에 보면 사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아니 고마움을 느껴야 되는데 고마움 못 느낀다는 건 인간이 아니잖아. 인간이. 요즘에 20대 30대 여자분들이 그런 거 없어요. 감사지수가 없대요. 감사지수. 그러니까 뭔가를 받았을 경우 감사함을 느끼는 거. 감사한 게 맞는 건데 감사함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대. 그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양심과 어떤 그런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 누군가한테 받으면 고마움을 못 느낀다는 거 아니야. 그건 인간의 감정이 아니죠. 인간의 순수한 감정이 아니죠. 뭔가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양심과 어떤 그런 도덕성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이 결혼해서 좋은 어머니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여자가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내가 뭔가 사랑받고 뭔가 거기에 대한 보답을 받는다는 것을 고맙게 느끼는 거예요. 이 감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가족 구성원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지 특히 어머니들이 이거 얘기해줘야 돼, 얘기. 어머니들이. 아버지가 우리
우리 고생 안 시키려고 밖에 나가서 진짜 고생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 돈 함부로 쓰면 안 돼. 아버지, 어? 항상 몸 아픈데도 열심히 출근하시잖아. 그 너 고생 안 시키려고 하는 거야. 어? 우리 고생 안 시키려고. 밥 안 굶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앞으로 아버지처럼 열심히 살아야 될 거 아니니. 응? 그럼 어떻게 하겠어? 아버지가 주는 돈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겠고, 그리고 아버지가 뭐 해주면 항상 감사합니다. 고마운 마음 가져야 되고, 그리고 아버지가 주는 돈 함부로 쓰면 안 되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주시시켜야 돼요, 이거를. 아들이든 딸이든.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요즘 이런 교육이 없으니까 애들이 곧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댓글 적으시면 아주 좋은 교육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거는 좀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 좀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교육이 결여된 인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남자도 그렇지만 지금 젊은 아가씨분들이 이런 마인드 자체가 없어. 뭔가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해. 그 정상이 아니잖아. 받으면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이만한 선물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골랐을까, 물건을 골랐을까, 고생했을까,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심사숙고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고마움과 존경심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 여자분들 이런 것 좀 많이 가져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들도. 이런 교육이 사교육 몇 개 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학원 몇 개 더 보내는 것보다 나아요. 학원 몇 개 더 보내려고 하지 마시고 애들한테 이런 교육, 이런 고마움에 대한 교육, 아버지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경제 개념, 이런 것만 잘 시켜도 있잖아요. 학교 가가지고 1등 안 시켜도 돼. 제가 봤을 땐 그래요. 학원 몇 개 더 보내는 것보다 애들한테 이런 제대로 된 교육 시키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학원비도 아끼고 애들한테 제대로 된 개념도 주입시키고 애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나쁜 데 안 빠지고 좋은 성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댓글 적으신 분처럼 이 어머니처럼 좀 자녀들한테 가족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가장에 대한 소중함, 고마움, 그리고 그 경제 교육에 대한 어떤 중요성,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좀 가르침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어머니들도 무조건 학원만 보낼 게 아니라 자녀들한테, 가족들한테 애정을 더 가지고 하면 전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댓글 적으신 어머니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댓글 적으신 분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